안녕하세요. 심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좀 심각한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23조, 총 23조어치의 그 투자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쪽으로 하려고 했고,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몰래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몰래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미국하고 사전 협의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남한의 예산으로 총액 23조 가량을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주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이 워낙 은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사전 협의를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총 사업비 23조 원 가량의 한반도 평화 관광 계획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만성 적자 때문에 대출받은 1,000억 원대 남북협력기금도 아직 못 갚고 있는 신용불량기관인데요. 막대한 사업비로 문재인 정부의 반발을 샀던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3조가 소요되는 남북 경협의 일환인 남북 관광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월간조선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남북 관광 협력 추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A4 74페이지 분량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남북 관광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인 장애는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는 손꼽히는 국내 거대 로펌에서 작성됐다고 합니다. 용역 시행일은 2018년 6월 7일이고 용역 종료일은 2018년 6월 30일입니다. 용역 시행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2018년 4월 27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선언문 1에서 1-6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실 이 당시 클리앙이나 진보 몇몇 진보 뭡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앞으로 금강산이나 북한에 이제 관광 가서 이런 별장에 묵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두바이의 개발 시설들처럼 여러 가지 그 별장의 어떤 그 조감도, 또는 뭐 이런 이제 옛날에 그 모델하우스 뭐 이런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자료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정부에서 뿌렸죠. 정부에서 몇몇 그 알바들에게 그걸 뿌리게끔 해서 걔들이 그런 걸 게재하고, 야 이런 거 있다더라, 이런 시설 만들어진다더라 해서 홍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 14선언에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것으로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해서 이를 위해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남북이 한반도 평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1차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17일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안영배 전 국정홍보처 차장이 임명됩니다.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지낸 안영배 사장은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인 광흥창 팀에 몸담았던 친노 친문 핵심 인사입니다. 임종석, 윤건영, 한병도, 송인배 등이 광흥창팀 멤버였는데, 여기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팀의 핵심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사실 국정홍보처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청와대 홍보비서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요직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갑니다. 왜냐? 바로 이 23조짜리 북한 지원 사업을 맡아서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자 신복을 보낸 겁니다.
친노 친문 핵심인 안 사장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관광 협력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산업통상부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소 확인된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 측은 당연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남북 관광 재개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서 활성화 준비를 위한 이제 용역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문제는 저도 용역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용역은 보통 6개월 7개월짜리지 이렇게 한 달 내에 끝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한 달 안에 끝냈다는 겁니다. 용역 비용 2,200만 원. 2천만 원은 200만 원은 아마 그 부가세일 테고 2천만 원 줬는데 12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걸 한 달 안에 끝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2천만 원이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통령 보고용 PPT 이렇게 만드는 그것도 한 3,400 합니다. 그 전문가한테 맡기면. 근데 보고서 내용을 쓰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급하게 쓰는데 12명이 붙어가지고? 이건 말이죠, 그냥 검토해보라고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내려줄 수는 없으니 자기들이 잘 아는 유명 로펌 컨설팅 기관에 내려줘서 이제 사업성을 검토해보는 거죠. 게다가 극비리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컨설팅 기관도 아마 그 로펌도 돈 벌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한 달 만에 용역 보고서가 완성이 됐는데 관광공사는 1차 남북 정상회담 후 서둘러 수의 계약으로 이 대북 제재의 법률적 허점을 밝혀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이런 용역은 최소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 달도 안 돼 완성됐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제재를 피해서 북한의 관광을 매개로 지원할 방법을, 현금 지원할 방법을 거대 로펌에 검토하게 한 것이다.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고서는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2016년 2월까지 폐쇄되지 않고 유엔 안보리 체계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에 대해서는 남북 관광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 교역의 주체는 미국 내에 동결 자산이 없는 국내 사업가들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했다가는 동결될 테니까 자기들 개인 자산이. 이들의 대금 지급은 현금 거래를 통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북한에 관광사업을 하는데 23조 가량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북한에 23조를. 유엔 미국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허점을 대한민국 청와대가 찾아낸 것입니다. 이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3개월쯤 뒤인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을 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동서해안 철도 및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등을 내용을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조 2항에는 전 관광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이 담긴 관광 관련 내용 때문인지 관광공사는 2019년 4월 17일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한 업체에 한반도 평화관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다시 의뢰하게 됩니다. 이거는 6개월 걸려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보고서는 남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반도 평화관광 계획을 수립을 했고, 분량으로만 따지면 250페이지가 넘는 분량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관광 계획의 총 사업비는 약 23조 원. 보고서는 우리 정부 재원, 국제사회 재원, 국내외 민간 자본으로 예산을 조달한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재원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돈만 나가는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우선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1조,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 3조 400억,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푼돈입니다. 다 합해봤자 5조가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18조를 국내 민간 자본이나 또는 외국에서 갖고 온다는 얘기인데, 봅시다.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민간 조기 참여 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대도 그렇게 투자했다가 홀랑 날렸잖아요. 어느 민간 자본이 북한에 투입하겠습니까? 이 18조나 되는 돈을. 그렇다고 해외에서 과연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걔들 자산 압류할 텐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23조 전체를 우리 정부 기금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문제는 우리 그동안 남북 경협에서 우리의 ODA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도 어긋나고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사업 실패 때 정부와 민간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데, 민간 투자로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민간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ODA 기금을 여기 투자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 보고서에서는 웃기게도 국제사회의 재원으로 ODA를 꼬면서 비핵화가 가시화되면 이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비핵화가 안 되면요, 또 비핵화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이라도 감춰놓으면 그게 무슨 비핵화입니까? 그 다음에 국제금융기구 IMF나 ADB나 이로부터의 무상 원조 및 양어성 차관 도입 등을 아이디어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우리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국내의 민간 자본 대우, SK, 현대아산, 대명, 롯데관광개발 이런 애들이 이제 투자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뭘 믿고? 그 다음에 빌 앤 덜렌다 게이츠 재단, 그러니까 빌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글로벌 NGO 기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보고서는 그냥 지 머릿속에, 작성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외국에 돈 좀 많은 재단들 다 끼워놓은 거예요. 야,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걔들이 들어오겠냐고요. 빌 게이츠 재단이 만약에 북한에 투자하면요, 미국이 빌 게이츠 재단 자산 전부 다 압류할 겁니다. 대북제 예중이잖아요 지금. 완벽한 비핵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발이라도 숨기면 그만인데. 결국에는 이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다 갖다 붙인다는 거는 한국 정부의 예산 23조로 북한에 쏟아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가덕도에도 쏟아부으셨으니까 북한에도 쏟아붓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유엔 미국 제재 때문에 해외 투자가 전무할 경우에 사업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서 있어도 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계약서 쓰고 나면 그렇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이 유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무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의에 관광부사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파토가 거의 났으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한번 우리가 그냥 꿈 한번, 희망사항 한번 적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4천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찾는 한반도 평화 관광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수익 분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북한한테 여기에 이 관광 수익을 얼마나 나눠줄 건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건 뭐로 연결되냐? 해외 투자가 전무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으로만 자금을 충당하고 수익이 나면 모두 북한에 제공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총액 23조짜리, 관광 분야에서만 총액 23조짜리 거대한 대북 지원을 생각했던 겁니다. 불과 몇 천억 줬다고, 천억 남짓 줬다고 박지원 씨 잡아쳐놓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어버린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23조, 한 개의 프로젝트로만 23조. 저 솔직히 이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범죄 하니까 "야 그게 뭔 범죄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텐데 이렇게 국가의 어떤 세금 23조가 들어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자금 운용 계획, 수익 배분 계획, 그다음에 보증을 어떻게 서고 나중에 보장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건요. 그냥 직무유기예요.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이따가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 나서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